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있습니다.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정 승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철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상속 포기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한정 승인도 상속 포기와는 유사한 제도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한정 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작년에 한 지자체장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수억 원의 빚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때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왜 가족이 전부 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했을까요? 예, 공동 상속인 중에 하나라도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전부 상속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까지 상속 포기를 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피상속인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상속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전부 상속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고 또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군요. 사망한 지자체장의 자녀들에게 만약 자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손자, 손녀가 있는데도 자녀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한다면 손자, 손녀에게까지 상속이 넘어가게 돼서 손자, 손녀들도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망한 지자체장의 자녀들에게 아마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지자체장의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정 승인 신청에는 기한이 있지요.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한정 승인은 상속을 받은 날,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이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더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로 경황은 없으시겠지만 상속에 대해서 특히 상속 채무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큰 낭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한정 승인과 별도로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자녀가 부모 포함해서 다른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내던 자녀에게 부모님 채권자로부터 승계 집행문이 송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승계 집행문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승계 집행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은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승계 집행문이란 채권자가 기존 판결에 따라서 이 승계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판결 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힘들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에 승소하였고 또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 문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이후 채무자가 사망하였다고 다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존 채무자의 상속인에게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승계하여 주는 집행문을 말하는 것이군요. 예, 연락이 끊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부모님의 사망 사실조차도 모르고 나아가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은 더욱 알 수 없었던 자식에게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 승계 집행문이 송달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요, 오랜 시간 동안 돌아가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들조차 서로 간에 연락도 없었고, 그래서 상속채무 초과 사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런 사실조차 오랜 기간 동안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 한정 승인은 쉽사리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고 지낸 상속인과 같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특별 한정 승인을 포함한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등 혹시 손을 대게 된다면 단순한 승인으로 간주가 되어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판례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거나 상속 재산 중에 일부인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정 승인보다 상속 포기를 많이들 하세요. 한정 승인을 할 때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서입니다. 이 재산 목록을 고의로 누락한다면 법원에서 한정 승인을 수리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한정 승인의 효력이 없게 되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처럼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그냥 법원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상속 포기를 할지, 누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있고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아가신 분의 남긴 막대한 채무로 인해서 평생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를 도와드리기 위해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신중히 알아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모두 구독 꾹